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약도 35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살펴볼 첫 번째 한자는 비슷하다 라는 의미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비슷하다 또는 같다 라는 의미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총 6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비슷하다 또는 같다 라는 의미의 사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사하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비슷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사이비 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속은 다른 것을 얘기합니다. 근사치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인근에 가까운 값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몽사몽이라고 하는 것은 꿈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꿈인 것 같기도 한, 그래서 각성 상태인지 꿈 상태인지가 정확치 않은 이란 뜻입니다. 흡사하다 라고 하는 것은 언뜻 볼 때는 똑같은 이란 뜻이고요. 의사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흉내낸 행동 또는 언뜻 볼 때 똑같아 보이는 행동을 얘기합니다. 유사품이라고 하는 것은 외관상 같아 보이는 물품을 얘기하는데요. 유사품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명품과 같아 보이게 만든 모조품이란 뜻으로 형법상 단속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슷하다 또는 같다라는 의미의 상대 개념으로는 다르다라는 의미의 이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가운데라는 의미의 앙자가 되겠습니다. 가운데라는 의미의 앙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총 5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가운데라는 의미의 앙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앙 하면 가운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정중앙 그러면 아주 딱 가운데를 얘기합니다. 진앙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지진이 발생한 지점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일반화되면서 일반적인 말로 쓰일 때에는 지진이 발생한 지점이라는 의미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소문이라든지 또는 특히 인터넷 같은 데에서 어떤 그 악의적인 소문이 시작된 그 IP라든지 이런 데를 모두 진앙지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행정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중앙정부의 이제 반대 개념은 지방자치정부를 얘기하는 거죠. 중앙처리장치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에서 연산, 중앙연산을 하는 장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중앙선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에서 정중앙 부분을 따라서 그은 선을 얘기하는데요. 현대 한국어에서 이 중앙선은 좌우가 똑같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가는 길과 오는 길을 구분하는 선을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란색으로 선을 긋도록 되어 있고요. 뭐 폭은 보통 10cm 정도 되는 거로 보시면 되겠는데, 만약에 두 줄일 경우에는 절대로 침범을 하면 안 되는 영역이고, 이제 한 줄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점선으로, 중앙선도 점선으로 있을 수 있죠. 이럴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치라고 하는 것은 도수가 있을 때 도수의 정중앙 부분에 해당하는 값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도수가 7이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이면 요 4가 네 번째가 중앙치가 되겠죠. 이 값이 뭐냐는 건 상관없습니다. 평균과 같거나 최빈치와 같으면 얘가 정규분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정규분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앙치가 최빈치가 아닐 수도 있고요. 평균치가 아닐 수도 있죠. 할 때 어쨌든 도수 나누기 2를 해서 나온 값이 중앙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라는 의미의 양자의 상대 개념으로는 변두리라는 의미의 변자를 들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짧은 시간이라는 의미의 잠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동안이라는 의미의 잠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라는 의미의 잠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해서 총 15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는 의미의 잠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 이런 형태의 표현으로 쓰이는 잠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잠깐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이란 뜻이죠. 잠시와 잠깐 동안은 현대 한국어에서는 사실상 같은 말로 쓰입니다. 그러나 원래 잠시는 시간의 길이가 짧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잠깐 동안은 짧은 시간 동안 해서 경과를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스팟을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폴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현대 한국어에서는 같은 말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시행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잠정예산은 회기 중에 차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아주 중요한 부분, 상용적인 비용 부분만 우선 지출할 수 있도록 결정된 임시적인 예산을 얘기하는 거고요. 잠정치라고 하는 것은 통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략적인 조사, 연구 또는 분석에 의해서 내려진 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잠정조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식적인 의견이 나오기 전에 긴급하게 우선 임시로 조치하는 행위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잠정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품의 세관 통과를 위해서 아직 시판 가격 등이 확정되기 전에 신고용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짧은 시간이라는 의미의 잠자의 상대 개념으로는 긴 시간 또는 끝이 없는 시간이라는 의미의 영자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9개씩의 단어와 그 상대 개념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글 단어 조성 원리가 어떻게 되고 한자가 한글 단어에 들어오면서 그 한글 단어에 풍부해지는 상황 그리고 파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상황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